안녕하세요. 오늘은 아주 작은 습관의 힘 파트 4의 세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쉬워야 달라진다입니다. 바로 읽어드릴게요. 1만 시간의 법칙은 틀렸다. 플로리다 대학의 제리 율스만 교수는 영화사진 수업 첫날 학생들을 두 집단으로 나눴다. 강의실 왼쪽에 있던 학생들은 양적 집단이라고 이름 붙여졌고 이들은 수행한 과제의 양만으로 평가를 받기로 했다. 강의 마지막 날 율스만은 이 학생들이 제출한 사진의 양만 봤다. 즉 과제 사진 100장을 제출하면 A, 90장을 제출하면 B, 80장을 제출하면 C 이런 식으로 학점을 매겼다. 반대로 강의실 오른쪽에 있던 학생들은 질적 집단으로 이름 붙여졌다. 이들은 과제의 질만 평가받았다. 한 학기 동안 오직 한 장의 사진만 과제로 제출했는데 이 사진 한 장의 질적 완성도에 따라 학점을 받았다. 학기 말에 율스만은 가장 완성도 높은 사진들이 양적 집단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고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한 학기 동안 이 학생들은 수없이 사진을 찍고 구도와 조명을 실험해보고 다양한 인화 방법을 테스트해보면서 수많은 실수를 통해 배워나갔다. 수백 장의 사진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이들의 기술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됐다. 반대로 질적 집단은 사진의 완성도에만 매달렸다. 결국 이들은 입증되지 않은 이론들이나 보통 수준밖에 안 되는 사진에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렇듯 섣부르게 접근하면 변화를 위한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고 수렁에 빠지게 된다. 예를 들면 살을 빼는 가장 빠른 방법, 근육을 키우는 최고의 프로그램, 완벽한 부업 아이디어만을 찾는 것이다. 행동을 취하지는 않고 최선의 접근법을 생각해내는 데만 몰두한다. 이 최선에 대해 볼테르는 이렇게 말했다. 최선은 선의 적이다. 이 말은 동작과 실행 사이의 차이를 말해준다. 이 두 가지 개념은 유사하게 들리지만 결코 같지 않다. 동작은 계획을 세우고 전략을 확립하고 배우는 것이다. 좋은 일이지만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반대로 실행은 행위로서 결과를 도출한다. 예를 들어 내가 쓰고자 하는 기고문들에 대해 20여 가지 아이디어를 냈다면 이것은 동작이다. 그러나 실제로 앉아서 기고문을 쓰고 있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더 나은 다이어트 계획을 검색하거나 그 주제에 대해 책을 몇 권 읽는 것은 동작이다. 하지만 건강한 음식을 실제로 먹는다면 이것은 실행이다. 동작은 유용하지만 결코 그 자체로 결과를 만들어내지는 않는다. 개인 트레이너에게 몇 번 문의를 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동작은 몸매를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직 운동을 하는 실행만이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동작이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행동할까? 실제로 계획이 필요하거나 더 많이 배워야 하기 때문에 동작이 필요할 때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종종 실패할 위험 없이 그 과정을 겪는 듯한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움직이기만 한다. 우리 대부분은 비판을 피하는 데 선수들이다. 실패하거나 사람들의 평가를 받는 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므로 그런 일이 발생할 상황을 피하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실제로 실행하기보다는 동작 정도까지만 하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실패하고 싶지 않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것이다. 동작은 쉽다. 아직 자신이 그 과정 중에 있다고 느끼게 해준다. 우리는 생각한다. 나는 지금 잠재공역 4명과 대화를 했어. 좋아.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내가 쓰고 싶은 책에 대해 몇 가지 아이디어를 떠올렸어. 이걸 합치면 돼. 동작은 뭔가를 했다는 느낌을 준다. 하지만 실제로는 뭔가를 하는 준비를 한 것뿐이다. 준비가 미루기 또는 다른 형태가 돼서는 안 된다. 무엇이든 실제로 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는 한낱 준비만 하는 것만을 바라지 않는다. 연습을 바란다. 어떤 습관에 통달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반복이다. 완성하는 것이 아니다. 새로 익혀야 할 습관의 면면을 그려볼 필요는 없다. 그것을 연습하기만 하면 된다.
여기서 세 번째 법칙이 도출된다. 그저 반복하라. 내용 요약 드릴게요. 실험을 해서 어떤 사진을 찍어오라고 해서 사진을 100장 찍어오면 만점 주고 90점 찍어오면 뭐 B 주고 이런 식으로 양으로 평가한 집단과 한 사진을 완성도가 얼마나 높은지에 따른 질적인 집단으로 나누어서 이제 평가를 했을 때 결국에는 많은 프랙티스를 했던 양적 집단에서 더 결과물들이 좋게 나왔다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나왔던 건 동작과 실행의 차이인데 우리는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지 라는 어떤 플랜에 관련된 것들은 동작이지 뭔가 정말 프랙티컬한 실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행만으로써 결과를 얻지 동작만으로는 결과를 얻지 않는다고 그래요. 동작이라는 말이 여기서 조금 헷갈리게 말하는 걸 수는 있지만 그냥 정말 플랜만 하면 안 된다는 뜻이고 바로바로 정말 실질적으로 계속해서 연습을 해나가야 되고 그거를 반복해내는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습관은 반복된 행동을 통해 점차적으로 자동화되면서 만들어진다. 어떤 행동을 반복할수록 뇌는 그 행동을 하는 데 더 효율적인 구조로 변화한다. 신경과학자들은 이를 장기적 강화라고 부르는데 최근에 패턴화된 행동들을 기반으로 뇌에서 뉴런들의 연결이 강화되는 것을 말한다. 행동이 반복될 때마다 세포와 세포 사이에는 주고받는 신호들이 증진되고 신경학적 연결들이 촘촘해진다. 이 현상은 1949년 처음 이를 설명했던 신경과학자 도널드 헤브의 이름을 따서 헤브의 법칙이라고 알려져 있다. 함께 촉발된 뉴런들은 함께 연결된다. 습관을 반복하면 뇌에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난다. 음악가들은 소뇌가 다른 사람들보다 큰데 이 부위는 기타 현을 뜯거나 바이올린을 활로 켜는 것 같은 신체적 움직임과 중대한 관련이 있다. 수학자들은 하두 정소엽 내에 회백질이 큰데 이 부위는 계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것의 크기는 그 분야에 많은 시간들을 들이는 것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은 수학자일수록 회백질 크기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런던 택시 운전사들의 뇌를 분석한 연구에서 과학자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 이들의 해마가 상당히 크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부위는 공간 지각 능력과 관계가 있다. 더욱 흥미로운 점은 은퇴한 뒤에는 다시 해마 크기가 감소했다는 점이다. 우리 몸의 근육이 웨이트 트레이닝에 반응하듯이 뇌의 특정 부위도 사용 여부에 따라 조정되며 사용하지 않으면 위축된다. 물론 습관을 세우는 데 있어 반복의 중요성은 신경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알아내기 훨씬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1860년 영국의 철학자 조지 루이스는 이렇게 썼다. 새로운 언어를 말하는 것, 악기를 연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은 움직임을 배울 때 가장 어려운 것은 느낌이다. 각 감각들이 전달되는 경로들이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주 반복함으로써 길을 만들면 그 어려움은 사라진다. 그 행동들은 다른 곳에 마음이 쏠려 있어도 자동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상식과 과학적 증거 둘 다 같은 말을 하고 있다. 반복은 변화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반복하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습관과 연관된 특정한 신경학적 회로를 활성화한다. 즉, 단순한 반복이라 할지라도 새로운 습관을 체화하는 가장 중요한 단계라는 말이다. 엄청난 양의 사진을 찍은 학생들은 기술이 늘고 완벽한 사진을 만들어내는 데만 몰두한 학생들은 기술이 늘지 못한 이유도 이 때문이다. 한쪽은 실제로 연습을 했고 다른 쪽은 수동적으로 배우기만 했다. 한쪽이 실행이었고 한쪽은 동작만 있었다. 모든 습관은 노력이 필요한 연습에서 자동적인 행위로 넘어가는 유사한 궤적을 그리는데 이 과정을 자동화라고 한다.
자동화는 각 단계를 떠올리지 않고도 행동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행동이 무의식에 새겨질 때 일어난다. 위 그림은 매일 10분씩 걷기라는 실제 습관에 관한 자동화 수준을 추적한 연구 결과를 보여준다. 학습 곡선이라 불리는 이 도표의 모양은 행동 변화에 관한 중요한 진실을 알려준다.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는 것이다. 사람들은 내게 가끔 이런 질문을 한다. 새로운 습관을 만드는 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하지만 진짜로 물어야 할 질문은 이것이다. 새로운 습관을 만들려면 몇 번이나 그 행동을 해야 할까요?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습관 형성에서 시간은 어떤 효력도 없다. 21일이냐 30일이냐 300일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행동을 수행하는 비율이다. 어떤 행동을 사흘에 2번 하는 것과 200번 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결과를 초래한다.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은 횟수다. 우리의 현재 습관은 수백, 수천 번 반복하는 과정에서 내재화된 것이다. 새로운 습관 역시 그만큼 반복이 필요하다. 행동이 정신 속에 완전히 내장되고 습관 한계선을 넘어설 때까지 성공적인 시도들을 충분히 엮어내야 한다. 따라서 습관을 자동화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들였느냐는 중요하지 않다. 그 과정이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만큼 그 행동을 취했느냐가 중요하다. 습관을 만들려면 연습이 필요하다. 연습을 실행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은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과 관련이 있다. 쉽게 만들어라. 이제부터는 이 법칙을 정확히 어떻게 적용하는지 살펴보자. 오늘 조금 일찍 끝났는데 한 챕터만 더 읽어볼게요. 왜냐하면은 이 앞에 정리를 먼저 할게요. 많이 해야 할까, 오래 해야 할까 라고 했을 때 많이 해야 한다라는 결론이 나왔어요. 아까 어떤 걸 해야지라는 어떤 플랜을 짜는 거는 중요하지 않고 많이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 자주 반복해서 내가 변화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좋고 그 과정이 되게 자동화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습관은 시간이 아니라 횟수에 기반해 형성된다 라는 게 결론이었습니다. 여기 다시 말씀드리면 즉 습관이 자동화되려면 얼마나 오래 하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반복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거를 습관을 뭔가 만들려면은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거기서 이제 쉽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다음 챕터부터 알려준다는 얘기라서 이제 요거는 원래 다음 날 하는 건데 이제 또 주말이기도 하고 해서 요거를 읽고 가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인류학자이자 생물학자인 제레드 다이아몬드는 촌균쇠에서 단순한 사실을 지적했다. 대륙의 형태는 각각 다르다. 이 말은 너무나 당연해서 별로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인간 행동에 아주 깊은 영향을 미친다. 아메리카 대륙의 주유축은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어진다. 즉 북아메리카와 남아메리카로 길고 가느다랗게 대륙 모양이 형성되어 있다. 넓고 평평한 모양이 아니다. 아프리카 대륙 역시 마찬가지다. 반면 유럽, 아시아, 중동 대륙은 반대다. 대륙의 모양이 동서로 뻗어 있다.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이런 대륙 모양의 차이가 수세기에 걸쳐 농업이 전파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농업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농부들은 북에서 남보다 동에서 서로 진출하기가 더욱 쉬웠다. 이는 위도가 같은 위치인 경우 기후가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유럽과 아시아 대륙의 농부들은 프랑스에서 중국까지 길게 뻗는 형태로 몇몇 곡물을 재배할 수 있었다. 반대로 북쪽에서 남쪽으로 이동하면 기후가 엄청나게 다양해진다. 캐나다와 플로리다 기후가 얼마나 다른지 생각만 해도 알 것이다. 제 아무리 세계에서 가장 재능 있는 농부라고 해도 캐나다에서 겨울에 플로리다산 오렌지를 재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 류는 흙을 대체하기 힘들다. 북, 남 방향으로 곡물들을 재배하려면 농부들이 각 기후에 적합한 새로운 작물을 찾고 재배해야만 한다. 결과적으로 농업 전파 속도는 아메리카 대륙보다 아시아와 유럽 대륙이 두세 배 더 빨랐다. 수세기 동안 이 차이는 무척이나 큰 영향을 끼쳤다. 식량 생산 증가는 더 빠른 인구 성장을 이끌었다. 인구가 많아지자 더 강한 집단들이 만들어지고 새로운 기술 개발을 위한 도구들을 더 잘 갖추게 됐다. 곡식이 인근 지역으로 전파되면서 인구 증가 속도는 다른 대륙보다 좀 더 빨랐다. 이는 작은 변화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상당한 차이를 초래했다. 농업 전파는 세계적인 규모로 세 번째 행동 변화 법칙을 보여준다. 우리는 흔히 동기가 행동 변화의 주요 요소라고 알고 있다. 정말로 그것을 원하면 실제로 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동기는 게으르게 지내는 것, 편리한 일을 하는 것이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영리한 전략이다. 에너지는 귀중한 것이다. 뇌는 가급적 에너지를 아끼는 방향으로 움직인다.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르는 것은 인간 본성이다. 두 가지 유사한 선택지 사이에서 결정해야 할 때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수고가 적게 드는 선택지로 기울게 된다. 예를 들어 농경지를 확장하려고 한다면 기후가 다른 북쪽으로 향하기보다는 동일한 작물을 기를 수 있는 동쪽으로 향할 것이다. 우리는 취할 수 있는 행동들 중에서 최소의 노력으로 가장 큰 가치를 만들어내는 행동을 한다. 쉽게 말해 우리는 쉬운 일을 하는 쪽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모든 행동에는 특정한 양의 에너지가 드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수록 그 행동을 덜 하게 된다. 예를 들어 하루 100번 푸시업을 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하자. 이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는 일이다. 동기가 일어나고 흥미를 느꼈던 처음에는 그 일을 시작한 만큼 힘을 모을 수 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면 너무 큰 노력이 들어가기에 지치고 만다. 이와 달리 하루에 한 번 푸시업 하는 것 같은 작은 습관을 시작할 때 거의 에너지가 들지 않는다. 어떤 습관에 필요한 에너지가 적을수록 그 일을 할 가능성이 커진다.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어떤 행동을 살펴보자. 무척 적은 수준의 동기로도 그 일을 하고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휴대전화 스크롤을 내리고 이메일을 확인하고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은 습관은 우리의 많은 시간을 뺏어간다. 그건 이 행동들이 대개 노력 없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현저하게 편리한 일들인 것이다. 어떤 의미에서 습관이란 우리가 정말로 원하는 것을 얻어내지 못하게 방해하는 장애물일 뿐이다. 습관을 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반작용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면 다이어트는 몸매를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고 명상은 고요함을 느끼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며 일기쓰기는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다. 우리는 습관 그 자체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그 습관이 가져다줄 결과다. 장애물이 클수록, 즉 습관을 들이기 어려울수록 내가 되고 싶은 상태와 멀어진다. 이것은 습관을 쉽게 만들어야 하는 이유다. 그래야 하고 싶은 기분이 들지 않을 때도 그 일을 할 수 있다. 좋은 습관을 하기 쉽게 만든다면 우리는 그 일을 계속할 것이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 같아 보이는 순간들은 대체 어떻게 된 걸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무척 게으르다고 아이를 기르고 사업을 시작하고 에베레스트 산에 등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분명 우리는 무척이나 힘든 일을 할 능력이 있다. 문제는 어떤 날은 그 일을 하는 게 힘들다고 느끼고 어떤 날은 손쉽게 하고 싶은 기분을 느낀다는 것이다. 힘든 날에는 가능한 한 좋아하는 일들을 많이 해서 도전적인 삶을 자연스럽게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면하는 저항이 적을수록 더 강한 자신이 나오기 쉽다. 쉽게 만들어라의 의미는 그저 쉬운 일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장기간에 걸쳐 대가를 치르며 일하는 순간에 가능하면 그 일을 쉽게 하라는 말이다. 정리할게요. 웬만하면 쉽게 갑시다 라고 했는데 앞에 예시들은 조금 넘어가고 저희는 어떤 사람들이던 조금 에너지를 아끼고 싶어 하는 경향들이 강하고 우리는 쉬운 거를 더 접근하기 편하기 때문에 쉬운 행동들을 더 많이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은 뭔가 이렇게 대단한 걸 막 해야 되면은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뭐 예를 들어서 특히 핸드폰 같은 거를 볼 때는 뭐 어떤 특유의 그런 에너지가 더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희의 시간을 많이 뺏어가는 것들은 보통 노력 없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건 습관을 만들고 싶으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을 추천을 하고 있지만 모든 걸 다 간단하게 만들으라는 건 아니고 이왕 어떤 거를 똑같이 어렵게도 할 수 있고 쉽게도 할 수 있다면 가능하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게 좋기 때문에 쉬운 방식으로 만들어서 일을 하라는 뜻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읽어볼게요. 구글과 아마존에서 파는 것. 지금 정원에서 중간 부분이 구부러진 호스를 들고 있다고 생각해보라. 호스에서 물이 나오긴 하지만 충분히 나오지는 않는다. 호스로 나오는 물의 양을 늘리고 싶다면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첫 번째는 밸브를 더 세게 돌려서 물이 좀 더 세게 나오도록 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호스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서 물이 자연스럽게 잘 나오도록 만드는 것이다. 행동으로 옮기기 어려운 습관을 꾸준히 하기 위해 동기를 끌어올리려는 시도는 밸브를 세게 돌려서 구부러진 호스로 물이 나오게 하는 일과 같다. 그 일을 할 수는 있지만 많은 노력이 필요하고 삶의 긴장도가 높아진다. 반면 습관을 간단하고 쉽게 만드는 일은 호스의 구부러진 부분을 펴는 것과 같다. 삶에서 마찰을 극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기보다는 마찰을 줄이는 것이다. 습관과 관련해서 마찰을 줄이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앞서 우리는 신호를 더욱 분명하게 만드는 방법으로 환경 디자인에 대해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기존의 환경을 최대한 활용해 행동을 쉽게 만들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새로운 습관을 어디서 실행할지 결정할 때 이미 우리의 일상적인 행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을 선택하면 된다. 습관은 그것이 생활 흐름에 적합한 것일 때 세우기가 더 쉽다. 예를 들어 퇴근길 중간에 체육관이 있다면 운동하러 가기가 더 쉽다. 이는 체육관 앞에 멈춰서는 일이 생활 패턴과 크게 마찰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일 체육관이 퇴근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있다면, 심지어 몇 블록 떨어져 있다면 그곳에 일부러 가야 한다. 집이나 직장에서 효율적으로 생활하는 것도 마찰을 줄이는 일이다. 종종 우리는 무척 마찰이 큰 환경에서 어떤 습관을 시작하곤 한다.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나가면서 혹독한 다이어트를 하려고 한다. 집안일이 쌓여있는 환경에서 책을 쓰려고 한다.
스마트폰에 온정신을 팔고 있으면서 일에 집중하려고 한다.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된다.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 1970년대의 일본의 전자제품 제조업체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생산성을 높였다. 뉴요커에 실린 칼럼 늘 더 낫게 알아에서 제임스 서로위키는 이렇게 썼다. 일본 회사들은 린 생산법이라고 알려진 방식을 강조했다. 이 방식은 생산 과정에서 일어나는 온갖 종류와 낭비를 끈질기게 제거하면서 작업 환경을 재구축하기도 한다. 그리하여 작업자들은 몸을 돌려 작업 도구에 닿는 데 낭비되는 시간이 없다. 그 결과 일본 공장들은 훨씬 효율적으로 바뀌었고 일본 제품들은 미국 제품보다 더 품질이 좋았다. 1974년에 미국의 컬러 텔레비전은 일본의 텔레비전보다 수리 요청 전화를 5배나 더 많이 받았다. 1979년까지 미국 노동자들은 자신이 담당하는 부품을 조립하는 데 3배나 더 시간이 걸렸다. 나는 이 전략을 삭감에 따른 부가라고 부른다. 일본 기업들은 재구조 과정에서 모든 마찰 요소들을 찾아내고 제거했다. 낭비되는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을 늘리는 것이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차츰차츰 빼앗아가는 마찰 요소들을 제거하면 더 적은 노력으로 더 많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 정리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앞으로 나아감과 동시에 환경이 우리에게 부과하는 인지부하가 가벼워지기 때문이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고의 서비스나 물건은 삶에서 발생하는 마찰, 즉 수고를 줄여주는 것들이다. 음식 배달 서비스는 식료품 쇼핑이라는 수고를 줄여준다. 데이트 앱은 복잡한 소개 과정을 줄여준다. 차량 공유 서비스는 시내를 가로지르는 수고를 줄여준다. 문자 메시지는 메일을 보내는 수고를 줄여준다. 일본 텔레비전 제조업체는 작업 환경을 재구축해서 낭비되는 움직임을 줄였고 이로써 생산 과정을 자동화하고 많은 단계들을 단순화하거나 제거했다. 제품의 형태가 단순화되었고 계정을 만드는 데 요구되는 클릭 수가 점차적으로 줄어들었다. 물건에 표시된 지시사항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거나 소비자들이 선택해야 하는 질문들을 최소화했다. 구글 홈, 아마존 에코, 애플 홈포드 같은 음성인식 스피커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 나는 이것을 구매한 친구들에게 어떤 점이 좋은지 물었다. 친구는 전화기를 꺼내 음악 앱을 켜고 플레이리스트를 고르지 않고도 그냥 컨트리 음악 틀어줘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말했다. 단 몇 년 만에 음반가게에 가서 CD를 사지 않고도 언제 어디서나 음악을 무제한으로 들을 수 있게 되었다. 행동을 방해하는 마찰이 현저하게 없어진 것이다. 비즈니스는 더 쉽게 같은 결과를 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끝없는 탐구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정부에서도 이와 유사한 전략들을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영국 정부는 세금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금 서식을 우편으로 보내는 대신 웹페이지에서 다운받을 링크를 직접 걸어주는 것으로 전환했다. 단계 하나를 줄이자 응답률은 19.2%에서 23.4%로 증가했다. 영국과 같은 국가 단위에서 이 정도 비율은 수백만 달러의 세금 수익을 의미한다. 이 개념은 적절한 일을 가급적 쉽게 하려는 환경을 만든다는 것이 핵심이다. 좋은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줄이고 나쁜 습관과 관련된 마찰을 증가시킨다면 더 나은 습관이 보다 쉽게 만들어질 수 있다. 여기서 쉽게 하라고 하는 거는 에너지를 아끼자는 거잖아요. 에너지를 아껴야 하는 이유는 저희가 뭔가 자동화되지 않은 무언가를 할 때는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약간 긴장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들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자라는 이야기고 이런
습관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좋은 환경을 만드는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뭔가 내가 살고 있는 이 상황에서 뭔가 새로운 습관을 끼워 넣었을 때 얘가 좀 삐끗거리지 않게, 그러니까 뭔가 흐름이 자연스럽지 않고 동선이나 아니면 내 시선이나 이런 것들이 삐끗해서 저걸 하려면 갑자기 에너지가 확 들어갈 때 있잖아요. 여기서 예시를 든 거는 예를 들어 퇴근하면서 내가 운동을 갔다가 집을 가고 싶은데 내가 집을 지나쳐서 센터를 갔다가 다시 백으로 돌아와서 집을 간다라고 하면 운동을 하러 가기 전에 집으로 들어가 버릴 수 있는 어떤 좀 장애물들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왕이면 집 가기 전에 중간에 운동할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내 에너지를 덜 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우리는 우리를 유혹하는 장애물들을 제거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뭔가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한다는 거는 내가 그거를 쉽게 뭔가 할 수 있는 걸 만든다는 거고, 그게 내가 이걸 반복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 일본 제조업체의 예시를 들으면서 이 상세하게 이 프로세스들을 좀 장애물들을 계속해서 없애다 보니까 여기 낭비되는 노력을 삭제함으로써 고객과 수익을 늘렸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에 이제 완벽한 요약을 해보자면 적절한 일을 가급적 쉽게 하려는 환경을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좋은 습관과 관련된 마찰은 줄여서 쉽게 하게 하고 나쁜 습관과 관련된 마찰은 증가시키면 좋은 습관이 많이 형성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읽어드릴게요. 노력은 최소로 성과는 최대로. 오즈월드 너콜스는 미시시피 주 나체스에 살고 있는 IT 개발자다. 그의 방 청소 습관은 방을 리셋한다는 전략에 따른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다 보고 나면 그는 텔레비전 스탠드 뒤쪽에 리모컨을 두고 소파에 놓은 쿠션들을 정리하고 담요를 개켜둔다. 차에서 일어날 때는 쓰레기를 밖으로 가져가 버린다. 샤워를 할 때면 샤워물이 덮여지는 동안 목욕탕을 구석구석 닦는다. 방 하나하나를 리셋하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 행동 후에 청소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다음 행동을 준비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 방에 들어갔을 때 모든 게 제자리에 있어요. 매일 모든 방을 리셋하기 때문이죠. 잡동사니도 늘 바르게 놓여있는 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청소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사실 게을러요. 그저 사전 대책을 강구하는 게으름뱅이일 뿐이죠. 그건 많은 시간을 절약하게 해줍니다.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 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내 아내는 연화장 카드를 한 박스 가지고 있는데 틈날 때마다 그것을 생일, 조문, 결혼, 졸업 등으로 분류한다. 그리고 필요할 때면 언제든 적절한 카드를 꺼내 보낸다. 아내는 보낸 카드들을 기가 막힐 정도로 잘 기억하는데 이는 카드를 보낼 때 발생하는 마찰을 줄였기 때문이다. 수년 동안 나는 정반대로 행동했다. 누군가 아이를 출산하거나 하면 카드를 보내야지 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몇 주가 지나고 가게에서 가서 축하 카드를 집어들이려면 이미 늦었다. 이 습관은 쉽지 않다. 환경을 조성하는 방법들은 많다. 그럼으로써 즉시 그 일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방법 말이다. 만일 건강한 아침 식사를 만들고 싶다면 전날 밤에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리고 조리대에는 요리용 스프레이를 준비해두고
필요한 조리 도구와 그릇들을 배치해 놓는다. 그러면 아침에 일어났을 때 아침 식사를 만들기가 쉬워진다. 그림을 더 많이 그리고 싶은가? 연필, 볼펜, 노트, 그림 도구들을 책상 위 손이 닿기 쉬운 곳에 두어라. 운동을 하고 싶은가? 운동복, 신발, 운동, 가방, 물병을 미리 준비해 두어라. 다이어트에 속도를 내고 싶은가? 주말에 과일과 채소를 잘라서 용기에 소분해 두면 주중에 쉽게 과일과 채소를 먹을 수 있다. 이는 좋은 습관을 최소의 마찰로 만들 수 있는 간단한 방법들이다. 이 법칙을 반대로 뒤집어서 나쁜 습관을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조성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난 후 매번 코드를 뽑아둔다. 그리고 보고 싶은 프로그램이 확실히 있을 때만 코드를 꽂는 것이다. 이 설정은 텔레비전을 볼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틀지 않게 해줄 마찰을 만들어낸다. 이것으로도 안 된다면 한 단계 더 나아가자. 텔레비전을 본 뒤 매번 텔레비전 코드를 뽑고 리모컨에서 배터리를 빼 서랍장 안에 넣어둔다. 그러면 텔레비전을 다시 보려고 할 때 추가로 10초가 더 든다. 그래도 안 될 만큼 고집이 세다면 텔레비전을 보고 나서 매번 거실 밖 벽장 안에 넣어두어라. 그러면 정말로 보고 싶을 때만 텔레비전을 꺼내게 될 것이다. 마찰이 클수록 습관은 줄어든다. 나는 가능하면 점심 먹을 때까지는 휴대전화를 다른 방에 가져다 둔다. 곁에 두면 아침 내내 아무 이유 없이 휴대전화만 들여다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에 두면 그것에 대해 거의 생각하지 않게 된다. 이유 없이 휴대전화를 가지러 가지 않을 만큼 마찰이 큰 것이다. 결과적으로 나는 매일 아침 방해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는 서너 시간을 얻고 있다. 다른 방에 휴대전화를 두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몇 시간 동안 맡아달라고 친구나 가족에게 부탁하라. 동료에게 오전 동안 휴대전화를 맡겼다가 점심시간에 돌려받아라. 실제로 해보면 원하지 않는 행동을 막아주는 마찰이 생각보다 얼마나 적은지 놀라울 정도다. 맥주를 눈에 띄지 않는 곳, 냉장고 뒤쪽에 감춰두면 덜 마시게 된다. 휴대전화에서 SNS 앱을 지워버리면 다시 다운로드해서 접속하기 전까지 일주일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다. 물론 심각한 중독은 이런 속임수들로 억제할 순 없지만 우리 대부분은 아주 조금의 마찰로도 좋은 습관을 유지하거나 나쁜 습관으로 무심코 흘러갈 수 있다. 좋은 행동들은 더 하기 쉽게, 나쁜 행동들은 하기 어렵게 만드는 환경을 마련해 이런 변화들이 계속 생겨나고 그것들이 누적된 결과를 떠올려보자. 한 개인으로, 부모로, 코치로, 관리자로서 우리는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해봐야 한다.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 가장 중요한 일들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당신의 삶을 다시 디자인하라. 되게 좋은 내용 같아요. 정리하자면 앞에서 청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걸 어지르면 바로 그걸 치운다. 왜냐하면은 이걸 바로 치워야 바로 다음에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의도한 목적을 위해 공간을 조직하는 것은 다음 행동을 더하기 쉽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책상은 사실 위치가 바로 앉기가 좀 어려워요. 여기도 벽이고 여기도 벽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영상에서 이렇게 커튼이 보이는 각도가 여기가 괜찮기 때문에 여기로 위치를 잡기는 했지만 제가 만약 방송을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하고 습관을 만들어가고 싶다면 좀 더 저희 방 입구 바로 앞에다가 이 배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반대로 내가 뭔가 하기 싫은 습관, 맡고 싶은 나쁜 습관이 있으면 그걸 되게 하기 어려운 장애물들을 계속 만드는 노력을 한다고 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인스타그램을 좀 덜 하는 게 되게 저한테는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인스타를 계속 지우고, 계속 로그인을 하고, 맨날 지우고, 다시 다운받고, 다시 지우고 하는데도 저는 인스타그램을 사실 계속 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인스타그램은 맨날 깔았다가 지웠다가 깔았다가 지웠다가를 반복하고 있는데, 확실히 이 과정을 하면서 현타도 좀 오고, 확실히 그냥 인스타그램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는 활동을 덜 하게 되는 방법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것보다 유튜브 같은 경우에 제가 처음에는 프리미엄을 부모님이랑 같이 사용을 하다가 프리미엄을 지금은 안 쓰고 있거든요. 근데 프리미엄을 처음 했었을 때 제가 유튜브를 조금 유행이 조금 지난 다음에 유튜브를 처음 이제 이용을 하기 시작했는데, 막 볼 게 너무 많고 좀 불필요한 내용도 되게 많고, 막 정보 홍수에 막 넘쳐서 잠도 못 자는 경우들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이 광고를 차라리 보자, 광고를 보면서라도 볼 가치가 있는 것들만 보자, 이렇게 생각해서 지금은 프리미엄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뭐 예능 같은 거 좀 이렇게 조금 길게 돼 있는 것들을 막 보다가도 하도 광고가 많으니까 보기 싫어서 좀 덜 보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저는 사실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안 좋은 습관을 멈추고 싶을 땐 복잡하게 만들거나 좀 저한테 스트레스를 주게 만드는 거, 저는 되게 괜찮은 방법인 것 같아요. 여기 마지막으로 제대로 된 일을 더 쉽게 할 수 있는 세상을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 책은 저희가 정말 습관을 만들기 위한 건데, 이 습관이 그냥 제 라이프 스타일의 습관이 될 수도 있지만, 저는 요새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를 어떻게 더 효율적으로 정해진 인원 내에서 돌아갈 수 있게 할까, 어떻게 하면 직원들이 덜 일하면서도 더 높은 효율을 낼 수 있을까, 사실 이런 게 많이 고민되는 시점이다 보니까 이 책이 그렇게 읽혀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오늘은 이 책을 읽고 나서 저희 회사에 좀 적용해보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럼 마지막으로 서머리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행동은 최소 노력의 법칙을 따른다. 우리는 원래 노력이 가장 적게 되는 선택지에 끌린다. 제대로 된 일을 가능한 한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라. 좋은 행동들과 관련된 마찰을 줄여라. 마찰이 적어지면 습관을 만들기가 쉬워진다. 나쁜 행동과 관련된 마찰을 늘려라. 마찰이 커지면 습관을 지속하기가 어려워진다. 중요한 행동을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마련하라. 오늘은 영상이 2챕터를 했기 때문에 많이 길어졌어요. 그래도 요새 제가 평일에 약속들이 종종 있어가지고 저도 책을 계속 좀 읽고 싶으니까 이런 식으로 챕터를 언제는 합치고 언제는 따로 하고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